자, 애플 모델을 이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애플 모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 확장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불완전하다. 그 불완전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애플의 과제는 뭐냐면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즉 콘텐츠라든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리고 저작자, 음악 저작자 이런 등에 대한 이익 배분이 과연 그러니까 이것이 공정한 것인가? 공정한 것인가? 이 문제를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뭐냐면 애플이 플랫폼 업자라는 점에서 개발자들, 가치 창출에 굉장히 기여자들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이익 배분에 있어서 이익 배분을 적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성장시킨 것은 이 개발자들이잖아요. 개발자들이요. 여기에 대한 보상이 불충분하다. 그러다 보니까는 플랫폼을 독점하고 있다는,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그 이유로 애플이 그러니까는 많은 이익을 갖는, 소위 말해 승자 독식,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는 이런 플랫폼 독점 모델이죠. 따라서 애플 모델로는 불평등 심화가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 자본주의 최대 지금 당면 과제가 불평등이잖아요. 이 해법으로 애플 모델은 한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성장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이유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요기요 같은 데가 자기들 이익을 그러니까 이 강하게 추구를 하면서 플랫폼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퇴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 플랫폼 모델은요, 이 공유 모델입니다. 근데 거기서 독식을 하겠다고 하면은 플랫폼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인앱 결제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플랫폼의 원리를 그러니까는 반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 문제, 철학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디지털 생태하고 미국 가치가 충돌하는 부분. 아이튠즈 뮤직 스토어를 통해서 플랫폼을 만들었고 앱스토어를 통해서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들었고 콘텐츠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 콘텐츠, 음악 저작물이 됐던 소프트웨어인 앱이 됐던 이것의 특성은 뭡니까요? 이런 새로운 가치를 공동 창조한 거잖아요. 공동 창조예요. 애플하고 개발자들하고 공동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즉 협력을 통해서 혁신을 한 거잖아요. 전통적인 기업들은 기업 안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기업이란 건 폐쇄적인 경제 조직이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가치를 만드는 방식이라면은 이건 개방형이고 분산형이잖아요. 그렇죠? 디지털 생태계는 기본적으로 협력, 개방, 분산 이런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치를 배분하는 방식도 이 공유 방식이죠. 소위 말해서 이타자리형이죠. 상대방의 이익을 만들어줌으로써 나의 이익도 만드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튠즈 뮤직 스토어가 성공한 이유가 뭐예요? 저작권자들에게 이익을 치를 줬잖아요. 그래서 내 삶을 만든 거잖아요. 애플이. 소프트웨어 앱을 그러니까는 앱 플랫폼을 만들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치를 주면서 삶을 가져간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 공유 방식, 이타자리형이잖아요. 즉 디지털 생태계라는 것은 협력, 공유, 분산, 개방 이런 게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특성입니다. 고유의 특성이에요. 근데 미국 자본주의는 뭡니까요? 개인주의 문화에 기초한 경쟁, 배타적인 사적 소유에 익숙한 체제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플랫폼이 성장하는데 저는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애플과 구글이 최근에 보여주는 한계가 매출액 성장률이라든가 영업이익의 증가율에 떨어진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디지털 생태계에서 가치 창출할 방식을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전히 뭐냐면은
산업사회 생태계, 오프라인 생태계에서 살아왔던 그런 인간형이란 말이에요. 이건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조선시대 때 교육을 받은 사람이 20세기에 산업사회에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요? 일자리 문제잖아요. 디지털 생태계, 이 플랫폼 사업 모델에서요. 예? 근데 디지털 생태계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요? 개발자가 되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든, 아니면 콘텐츠 제작자가 되든, 아니면 플랫폼 사업자로 진화하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게 뭡니까요? 크리에이터잖아요. 창작자들이잖아요. 창조자들이잖아요. 개발자가 됐던, 예?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됐던, 저작자, 콘텐츠, 그러니까 우리가 저작자가 됐던, 플랫폼 사업자든, 다 이거 뭡니까요? 크리에이터, 창작자들이잖아요. 지금 뭡니까? 새로운 답을 만들어내는 존재들이잖아요. 기존에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음악 저작자들이 기존에 없는 음악을 만드는 거잖아요. 앱 개발자들이 기존에 없는 앱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기존에 없는 그러니까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전통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사회에 살던 사람들 어떻습니까?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답을 습득하는 이런 교육 방식으로 육성이 됐잖아요. 우리가 이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새로운 답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존재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 창조자를, 새로운 가치의 창조자를 그러니까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 미스매치 문제. 이게 바로 뭡니까? 제가 평상시 항상 강조하는 교육이죠. 최근에 대학이 버림받는 이유가, 대학이 애플, IBM, 구글 이런 기업들이 몇 년 전부터 대학 졸업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유가 기존의 교육이 그러니까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런 문제가 지금 세 가지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애플의 과제에서 불평등 심화. 불평등 심화는 결국은 플랫폼 성장을 제약할 것이다. 플랫폼은 이익 공유거든요. 가치를 공동 창조했기 때문에 이익도 공동 배분이거든요. 이타 자리형이거든요. 근데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소위 말해서 갑질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은 플랫폼 성장에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의 디지털 생태계가 요구하는 가치들은 전통적인 자본주의, 개인주의 문화에 기초한 자본주의하고 가치하고는 상충된다 이거예요. 상충된다 이겁니다. 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가능성이 저는 높은 사회라고 봐요. 예? 홍익 문화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단지 대한민국은 이 제조업 시대에서, 제조업 사고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보니까는 디지털 세계하고 산업사회 생태계를 결합시키는데 이게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지금 디지털 생태계로 이행을 못하고 있는데, 세 번째는 이건 공통된 문제죠.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로운 인간형을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디지털 생태계에서 살아갈 인간하고 산업사회 생태계에서 살아갈 인간은 다른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농업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하고 산업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달랐듯이요. 예? 디지털 생태계는 어떤 인간을 요구를 해요? 개발자. 그래서 앱 개발자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자죠. 새로운 걸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저작자. 콘텐츠를 그러니까는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요. 음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요. 예? 아니면 플랫폼 사업 모델 자체를 그러니까는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가 되든 이게 다 뭡니까? 이거 다 크리에이터. 창조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새로운 답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디지털 생태계에서는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는 답을 외우고 이런 것에 지금도 거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을 그러니까 시대 부적응자로 만드는 거죠. 부적응자로요. 지금 21세기는 지금 디지털 생태계로 지금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게 교육혁명이라고 항상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하여간, 근데 미국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산업사의 교육 방식에 벗어나냐? 아직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미국의 대학 졸업장을 별로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고 앉았으니까요. 예? 이게 현실이니까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대학이 구글보다 뒤처진 지 오래됐다. 예? 다른 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경제학 분야 보게 되면요. 경제학 책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이론들 보게 되면은 지금 디지털 생태계는 다들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되게 너무 많아요. 예? 저 제조업 시대 때 만들어진 이론을 가지고 지금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앵무새처럼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요. 전문가들도요. 그러니까 별로 공감이 안 가는 얘기들을 하고 앉아있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애플 모델의 근본적인 문제를 과제가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애플이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디지털 생태계를 만드는데 주도를 해왔지만은 불완전하다. 미완의 디지털 생태계다. 예? 그런데 우리는 애플을 넘사벽처럼 생각할 정도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저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디지털 생태계로 우리가 전환하는 것은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디지털 생태계를 이해를 하면은 금세 우리가 쫓아갈 수가 있어요. 금세 쫓아갈 수가 있다고요. 네? 쫓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교육혁명, 그 다음에 우리가 홍익문화, 그 다음에 민주주의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양성도 중요해요. 예? 디지털 생태계에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사회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미국 경제가 유럽이나 일본 경제보다도 여전히 그러니까는 성장률에 있어서 선방을 하고 금융위기에 그러니까는 후유증에서 유럽이나 일본보다도 그러니까는 이 벗어난 이유는 물론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힘도 이제 우리가 한몫을 했지만은 그래도 성장률을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산업재편. 근데 그 아이러니가 바로 뭐냐면 금융화가 만들어낸 컴퓨터 혁명, IT 혁명, 인터넷 혁명 이걸로 인해 가지고 디지털 생태계가 그러니까는 로의 전환이 소위 산업 재편이 진행된 결과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 사업 모델이 생각나는 게 별로 있습니까? 일본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일본 경제가 저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헤매는 이유는 금융위기 이후에 잃어버린 15년, 잃어버린 13년, 잃어버린 30년이 진행되는 이유가 예? 미국과의 차이가 바로 그건데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냐? 아니랍니다. 애플 모델이 미국 경제의 가장 중심축인 애플 모델이 가지고 있는 제가 한계를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성장률이 그러니까 좀 둔화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제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객관적인 평가예요.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애플이 됐던 미국 사회가 됐던 미국의 엘리트들이 간에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지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있는 겁니다. 미래는 그냥 얘기만 나가서 안철수처럼 얘기만 해도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되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특히 뭐냐면 지금 21세기에 살아가야 될 우리 청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이거 이해 못하면은 부적응자 되거든. 시대 적응을 못하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좀 연배가 있으신 분은 자녀들이 살아갈 세계가 지금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교육도 거기에 대한 변화가 없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좀비같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좀비처럼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미안한 생각이 들죠. 저는 그러니까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애플 모델이 미국 경제를 구원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성장률의 선방은 하고 있지만은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제 마지막 한마디로 얘기한 결론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오늘도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11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한 2시간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